안녕하세요, 노치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6 프로의 첫인상 및 짧은 사용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모델은 아이폰 16 프로 데저트 티타늄 색상 256기가입니다. 이번 16 프로의 디자인, 사실 카메라 컨트롤 버튼을 제외하면 크게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프로 모델의 경우 11 시리즈부터 12, 13, 14, 15, 16까지 6년째 동일한 디자인을 우려먹고 있죠. 사골 국물도 이 정도까지 재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측면의 재질이나 각진 디자인 적용 등 소소한 변화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앱등이가 아닌 이상 몇 시리즈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디자인적으로 볼만한 것은 오히려 색상이었습니다. 애플에서는 매년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시그니처 색상을 선보이고 있죠. 작년에는 내추럴 티타늄이 시그니처 색상이었다면 올해 16 프로의 시그니처 색상, 바로 이 데저트 티타늄입니다. 후면의 무광마감 글래스와 골드의 조합이 상당히 좋습니다. 언뜻 보면 골드에 정말 가까운 색상으로 보이지만 빛의 방향에 따라 핑크빛이 조금 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아이폰 8이나 10s의 골드 색상을 정말 좋아하는데 무광이라서 질감은 조금 다르지만 그와 비슷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측면의 질감이 전작과 살짝 다릅니다. 15 프로의 경우 티타늄 질감이 더욱 거칠었던 반면 16 프로는 매끄러운 마감을 적용하여 조금 더 다듬어진 느낌을 주죠. 이번 프로 라인업의 3개의 카메라 성능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광각 렌즈의 경우 12메가픽셀에서 48메가픽셀로 성능의 향상이 있었으며 기존 3배 망원줌 렌즈에서 5배 망원줌 렌즈로의 변경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실사용자의 입장에서 아이폰의 카메라의 화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큰 차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15 프로나 16 프로 두 기기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수준이었죠.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번 16 프로에는 프로 맥스와 동일하게 5배 줌 망원 렌즈가 탑재되었습니다. 전작의 경우 프로에는 3배 줌, 프로 맥스에는 5배 줌이 탑재되어 망원 렌즈의 활용도에 따라 기종의 선택이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프로는 무조건 5배 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5배 줌이 더 높으니까 3배 줌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3배 줌의 경우 77mm 화각의 렌즈를 활용하고 있어 야외에서는 물론 실내에서도 인물 모드로 촬영할 수 있는 화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배 줌의 경우 120mm의 화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촬영보다 야외 촬영이 더욱더 최적화된 렌즈의 화각이죠. 결국 피사체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만 촬영이 가능한 화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6 프로와 프로맥스 둘 다 5배 줌 망원 렌즈를 탑재하기보다는 기존처럼 프로에는 3배 줌, 프로 맥스에는 5배 줌을 탑재하여 망원 렌즈의 활용도에 따라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편이 더욱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존 15 시리즈까지는 일반과 프로 모델, 플러스와 프로 맥스 모델의 디스플레이 크기가 동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16 프로부터 사이즈가 변경되었죠. 기존 6.1인치에서 6.3인치로 전작 대비 0.2인치 커졌습니다. 화면이 커진 이유 중 하나는 베젤의 두께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아이폰 15 프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16 프로의 베젤이 살짝 더 얇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지만 상하, 좌우 전체적으로 조금 더 얇아진 베젤 덕분에 디스플레이가 더욱 시원시원해 보이죠. 하지만 오로지 베젤만 얇아지면서 화면이 커진 것이 아닌 물리적인 사이즈 역시 증가하였죠. 세로는 3mm나 더 커졌습니다. 두 모델을 겹쳐놓고 비교해보면 16 프로의 사이즈가 조금 더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큰 화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기존의 크기를 유지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화면이 커짐으로 인해 무게 역시 증가하였기 때문이죠. 16 프로의 경우 199g으로 먼지 한 톨 묻으면 200g에 육박하는 무게가 되었습니다. 전작 대비 12g이나 더 무거워진 것이죠. 15 프로 때 티타늄 재질을 적용하면서 무게를 그렇게까지 어렵게 경량화 시켜 놓았으면서 다시 200g에 가까운 무게로 증가한 것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었죠. 0.2인치의 화면 증가보다 가벼운 무게를 유지하는 편이 더욱 좋은 선택이었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반면 일반 모델의 경우 170g으로 1g이 더욱 가벼워진 것을 생각하면 이제 프로와 일반 모델 사이의 무게 차이가 너무 심한 수준이죠. 아무래도 0.2인치의 화면 증가로부터 오는 작은 차이가 왠지 일반 모델의 판매량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아이폰 16 시리즈에는 일반 모델 그리고 프로 모델 모두 카메라 컨트롤 버튼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면 프로를 선택하는 의미가 점점 더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다할 일은 아니지만 말이죠. 문제의 그 카메라 컨트롤 버튼입니다. 카메라 기능을 조금 더 직관적이고 세밀하게 조작하기 위해 애플에서 별도의 버튼을 만들어 주었죠. 그럼 카메라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모션이 다릅니다. 버튼의 위치를 기준으로 빛이 물결치면서 카메라가 실행됩니다. 이런 점이 애플의 감성이죠. 카메라 앱을 터치하여 실행할 때에는 그냥 모션 없이 담백하게 실행되죠. 버튼 쪽이 훨씬 재밌는데요. 근데 바탕화면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킬 경우에만 이렇게 모션이 생기고 다른 앱을 사용하다가 카메라로 전환할 때에는 모션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암튼 어떠한 환경에서든 카메라를 바로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꽤 근데 게임할 때는 작동이 안 되네요. 현재 16 프로를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카메라 버튼을 사용하려고 노력해 보았는데 불편해서 잘 안 써지더라고요. 오히려 주머니 속이나 폰을 손으로 잡을 때 카메라가 자동으로 켜지는 오작동이 발생하였죠.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주머니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아 폰을 꺼내보니 카메라가 혼자 켜져 있더라고요. 버튼을 클릭하여 사진을 찍는 순간 폰에 힘이 들어가면서 폰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한 구도를 원하는 사진 촬영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터치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화면을 터치하여 조작하는 편이 훨씬 편리하였고 결과물도 우수하였거든요. 5일 정도 사용했으면 적응할 법도 한데 아직 적응이 안 된 걸까요? 그리고 이 버튼에는 햅틱 엔진이 탑재되어 살짝 압력을 가하게 되면 카메라를 상세하게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상세 설정을 할 경우에도 버튼을 스와이프하여 조작할 수 있지만 자꾸 화면에 손가락이 가는 건 왜일까요? 너무 기대가 커서 그런지 이번 카메라 버튼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리 버튼과 햅틱 엔진의 동시 적용은 참 흥미로운 시도였습니다. 이 버튼이 성공작이 될지 실패작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새로운 도전에는 항상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발열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16 프로의 발열 제어가 엄청나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고사양 게임을 할 경우 충분한 발열 제어를 통해 오랫동안 게임을 하더라도 고온으로 치솟는 현상을 막아주었죠. 15 프로 대비 월등한 개선 효과였으며 16 시리즈 일반 모델 역시 발열 효과가 좋았지만 16 프로의 발열 제어는 정말 안정적이었습니다. 발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번 16 프로에게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아이폰 16 프로에 대한 첫인상 및 짧은 사용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사용기였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보다 외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16 프로를 메인으로 사용하면서 전작인 15 프로보다 더욱 편리했던 점과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영상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